독일 베를린의 한 조리학원 강의실에서 중년의 남성이 학생들을 상대로 열정적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 20간 유럽 각국을 돌며 조리와 서비스 문화를 가르쳐온 베테랑 교육자입니다. 오늘도 그는 학생들에게 음식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고민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입니다. 독일에서 조리학원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조리와 서비스 문화를 배우고 가르쳐왔죠. 오늘도 학생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동의 가치는 정직한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서빙하는 것도 모두 전문적인 기술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해야 하는 말이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빙업에서는 팁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손님들의 팁을 받는 것도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늘 저를 괴롭혔어요.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강조하면서도 결국 손님들의 자선에 의존하라고 가르쳐야 하는 현실 말이에요. 유럽에서는 팁이 너무나 일상적인 문화였거든요. 레스토랑에서 10에서 15%의 팁은 기본이고 카페에서도 작은 팁을 주는 것이 예의였죠. 하지만 저는 늘 의문이었어요. 왜 서비스 노동자들의 생계를 손님들의 임의적인 팁에 의존하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당한 임금을 주는 것이 사장의 책임이 아닌가요? 이런 생각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여러분은 팁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세요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한식진흥원에서 한식 세계화 프로그램의 유럽 전문가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한국 음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유럽에서의 한식 확산 방안을 논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알지 못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정도만 알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나 K-POP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제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한국의 서비스 문화였어요. 인터넷에서 몇 개의 글을 읽어보니 한국은 팁 문화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서비스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팁이 없다니, 그럼 서비스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 걸까요? 혹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이번 출장을 단순한 음식 체험이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직접 확인해보는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럽에서 20년간 보고 가르쳐온 서비스 문화와는 어떻게 다를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만약 정말로 팁 없이도 좋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내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장시간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첫 번째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추천해준 명동의 한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고 직원들의 복장도 매우 단정했습니다. 메뉴를 보니 불고기 정식이 눈에 띄어서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주변을 관찰해보니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과 직원들의 상호작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정중했어요. 음식 맛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하면서도 깊은 맛, 그리고 함께 나온 밑반찬들의 다양한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직원분도 중간중간 맛은 어떠세요? 더 필요한 것은 없으세요? 라고 친절하게 물어봐 주셨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지갑에서 팁을 꺼내들었어요. 유럽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좋은 서비스를 받았으니 감사의 표시로 팁을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계산을 받던 직원분이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표정으로 거절하시는 거예요. 저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실례를 한 건가요? 직원분은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저희는 팁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첫날의 경험이 단순한 우연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저는 서울 곳곳의 다양한 식당들을 일부러 찾아다녔습니다. 강남의 세련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팁을 주려고 했더니 바리스타가 웃으며 감사하지만 괜찮아요라고 했어요. 명동의 고급 한정식집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홍대의 작은 치킨집에서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틀째는 전주 한옥마을까지 가봤어요. 전통적인 한옥 건물 안의 비빔밥 전문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할머니께서 직접 서빙을 해주셨어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서비스였죠. 당연히 팁을 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손님이라며 오히려 미안해하시더군요. 3일째는 부산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신선한 회를 먹었는데 사장님이 직접 회를 떠주시면서 부산의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역시나 팁을 드리려고 하니 부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라며 웃으시더군요. 어디를 가든 똑같았어요. 고급 레스토랑이든 동네 분식집이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상관없이 모든 곳에서 팁을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택시기사님께도 팁을 드리려다가 그런 건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점점 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팁이 전혀 없는 사회가 가능한 건가요? 그럼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서비스의 질은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통역을 도와주고 있던 한국인 가이드 김 씨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팁이 필요 없는 건가요? 유럽에서는 팁이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중요한 수입원인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활하시나요? 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 선생님, 한국은 팁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는 나라예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잘 먹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에요. 임금은 사장이 정당하게 줘야 하는 거죠. 손님이 따로 채워줄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김 씨는 계속 설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옛날에는 팁 문화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특히 고급 업소에서는 말이죠. 하지만 점점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한 임금을 주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팁을 주고받는 관계는 수직적이잖아요. 손님이 위에서 베푸는 느낌이죠. 하지만 우리는 손님과 서비스 제공자가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정말 놀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어요. 유럽에서는 좋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를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한국에서는 진심 어린 말과 태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유럽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서비스 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팁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숨어 있었어요. 우선 관광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는 팁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죠. 특히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팁을 기대하는 서비스 때문에 실제 메뉴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한 서비스 노동자들이 팁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서 정작 기본 임금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문제도 있었고요. 동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관광객들의 팁에 의존하다 보니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별이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노동은 존중받아야 하고 가격은 정직해야 하며 서비스는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원칙이 사회 전체에 뿌리내려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식당에서는 메뉴에 적힌 가격이 정확히 내야 할 금액이었어요. 숨겨진 비용도 없고 강요되는 팁도 없었죠. 그리고 서비스의 질은 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서비스 노동자들이 손님을 대할 때의 태도였어요. 굽신거리는 것도 아니고 거만한 것도 아닌 정말 자연스럽고 정중한 태도였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다는 광장시장이었는데 관광지가 아닌 진짜 서울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유명하다는 녹두전을 파는 작은 가게에 들어갔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하셨거든요. 녹두전과 막걸리를 주문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중간중간 어떠세요?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 주셨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팁을 드리려고 시도해봤어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살짝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님 맛있게 드셨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손님 존중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거든요. 아주머니에게는 제가 맛있게 먹고 만족해하는 모습 자체가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었던 거예요. 팁이라는 물질적 보상보다도 손님의 만족이라는 정신적 보상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거였죠. 그동안 유럽에서 20년간 가르쳐온 서비스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진정한 서비스는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독일로 돌아온 후 첫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제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고 왔어요. 진짜 존중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팁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서비스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진심 어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고 손님에 대한 진정한 배려이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유럽의 팁 문화가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분명해요. 팁이 아닌 정당한 임금, 자선이 아닌 정당한 대우. 그것이 미래의 길입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실력을 기르세요.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갖추세요. 그리고 손님을 대할 때는 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서비스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세예요.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따뜻한 미소들이 떠올랐어요. 팁 없는 나라 한국에서 만난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유럽에도 이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가 교육자로서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결심했어요.